안녕하세요. 네, 덕원중학교 2학년 내신 경향과 적중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릴 김종길 국어학원 김별 강사입니다. 네, 그럼 이제 지금부터 제가 이제 1년 동안 대비했던 덕원중학교 2학년 이제 어떻게 시험을 보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덕원중학교 내신 경향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원중학교는 연간 4회의 정기고사를 실시하는 학교인데요. 전부 다 시험 문제가 올 객관식으로 나오는 학교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갈래별로 꼼꼼하게 대비를 좀 해줘야 되는 학교인데요. 네, 지금 보시면은 이제 보통 어머님들이 이렇게 시험을 연간 4회를 보니까 이제 매 학기마다 공부해야 되는 내용이 좀 적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하지만 이제 덕원중학교는 이제 학교 교과서에 나와 있는 작품들 외에도 추가적인 자료들이 많이 나오는 학교이다 보니까 시험 범위가 굉장히 많은 학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은요, 이제 오랫동안 덕원중학교 2학년이 시험 봤던 내용인데요. 일단은 교과서 범위부터 보셔도 1단원, 2단원 이렇게 차례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학교 선생님의 이제 의도대로 1단원, 4단원, 뭐 1단원, 3단원, 2, 3단원 이런 것처럼 시험 범위가 조금 다른 학교와 다르게 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험 범위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자료를 통해서 이제 많은 작품들을 배우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올해 나왔던 대부분의 추가 자료들은요, 문학에 조금 더 집중된 이제 내용들이었습니다. 보시면 1학기 중간고사 때부터 이제 시조, 그 다음 현대시, 그 다음에 1학기 기말고사 때에는 여러 가지 시뿐만 아니라 소설까지 출제가 되었고요. 2학기 때에도 문학작품의 비중이 좀 적은데도 학교에서 추가적으로 제막매가와 정석가와 같이 고전시가까지 이제 두루두루 공부를 해야 될 정도로 이제 많은 시험 범위 안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다 보니까 이 학교에서는 이런 많은 시험 대비를 통해서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지 한번 보시면은요, 일단은 이 학교는 전에 배웠던 내용들이 한 번 시험 보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매번 이제 누적되는 개념들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 때 배웠다고 그냥 그 진도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1학기 기말고사 그리고 2학기 때에도 그대로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꾸준한 복습이 좀 필요한 학교이고요. 또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학생들이 갈래 특징을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우선 이제 갈래라고 하는 건 글의 종류인데 이 친구들은 이제 시, 소설 이런 것이 무엇인지는 구분할 수 있지만 시의 갈래적 특징이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에는 많이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많이 꾸준히 대비를 해야 되는 학교이며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까지 꼼꼼하게 학습을 해야지 학생들이 원하는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험으로 출제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덕원중학교는 기초부터 응용 문제까지 탄탄한 학습이 필요한 학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런 대비를 통해서 이런 이제 학교 경향에 맞춰서 이제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대비를 했는지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에서 시험 범위가 굉장히 많고 또 저는 이제 덕원중학교 2학년, 3학년을 같이 시험 대비를 하다 보니까 현재 2학년인 친구들이 3학년에 올라갔을 때 좀 그 많은 시험 범위를 좀 미리 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정규 수업 때도 이런 내용들을 많이 녹아서 이제 교재를 제작을 했었는데요. 이제 하나 예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2학기 중간고사 때 출제되었던 제막매화가와 이제 정석과가 학생들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요. 실제로도 이제 그 향가라는 개념 그리고 작품을 배웠을 때 이해를 하기 힘들었던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와 함께 정규 수업부터 내신까지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은 이미 1학기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여름방학 때 이 제막매가 그리고 향가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이미 배우고 나서 배웠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보다는 훨씬 괜찮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런 것처럼 이제 단순히 내신 대비뿐만 아니라 정규 수업도 이제 꾸준히 들으면서 이제 학교 그 지역의 학교별 특징을 좀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이제 시험에서도 어떻게 이제 제가 대비를 했고 이제 여기 적중했던 사례가 어떤 건지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지금 요거는 2학기 기말고사 12번, 13번 문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 이제 보이는 화면은요, 화법 영역에 해당하는 문제인데요. 이제 학생들이 이제 요 단어는 그래도 이제 좀 쉽게 출제가 되는 거라고 공부를 조금 안일하게 생각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 있는 단원도 선택지가 굉장히 까다롭게 출제가 되었는데, 이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시험 전날에 학교별 기출을 분석을 해보니 이 단원에서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될 수 있으니 정확하게 답을 골라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형광펜으로 표시해 놓은 것처럼 12번에 해당하는 내용, 13번에 해당하는 내용이 직전 자료 때 이제 기출 분석 자료집에 있었던 내용과 그대로 일치를 해서 친구들이 여기 있는 부분을 안 틀리고 잘 풀어왔더라고요. 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부분도 말씀을 한번 드리면은요, 요거는 이제 추가 자료에 해당하는 이제 그 시에 관련된 문제였는데요. 지금 보시면 가부터 이제 다까지에 대한 특징들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학생들이 이제 보통 비문학도 어려워하지만 중학교 때에는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이 문학인데요. 이 문학이 어려운 이유는요, 이 작품에서 나오는 갈래적인 특징뿐만 아니라 표현상의 특징들과 그 차이점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단순히 암기식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이 내용을 잘 찾기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대비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각각 작품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도 하나하나 얘기를 해주었고, 특히 이제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정서 표현과 이미지 표현이 무엇인지, 또 환상적인 세계, 실제 세계 이런 거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꼼꼼하게 제시를 했고, 그 전날에 했던 기출 분석 자료에서 두 개의 차이점을 이제 OX로 표시하라는 내용들을 했었는데, 여기 나왔던 내용들이 그대로 선택지에 출제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정말 놀라워하면서 정답을 잘 골랐더라고요. 네, 이런 것처럼 이제 학교 내신 대비할 때에는 단순히 학교 포인트 내용만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이제 기출의 경향을 파악을 해서 정확한 차이가 무엇인지를 꼼꼼하게 알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부분은요, 이제 15번 문항에 해당하는 방법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덕원중학교는 갈래별 특징에 대한 이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네, 실제로 이제 요거는 이제 시의 특징을 찾으라는 문제인데요. 이거랑 관련해서도 제가 직전 자료 때 시의 3가지 특징들을 설명을 해주면서 이와 같은 글에 대한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으니, 그때 여기 있는 함축성, 이런 단어들을 꼭 기억을 했다가 시에서 그대로 찾아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거랑 똑같은 사례도 이제 그대로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은 이번 시험에서 아이들이 가장 많이 틀렸던 문제 유형인데요. 네, 이제 보시면은 보기를 활용한 문제인데, 딱 보기에는 굉장히 간단해 보이는데 학생들이 이 문제를 굉장히 많이 틀렸습니다. 자, 왜 틀렸냐면은, 이 작품은 이제 소음 공해에 대한 이제 작품 그 서술자의 특징을 물어보는 건데, 일단은 이 소음 공해라는 작품은 소설인데, 자기의 경험과 깨달음을 제시하는 전개 방식으로 그려졌기 때문에 학생들이 요거를 일기와 같은 수필이 아닌가라고 많이 헷갈려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제 시험 전날에도 우리 소음공해라는 작품은 절대 수필이 아니고 소설이기 때문에 서술자와 관련된 특징 나왔을 때 글쓴이가 나 자신이라는 부분은 고르지 말아야 돼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내용들이 그대로 출제가 되어서 학생들이 답을 잘 못 찾다가도 글쓴이는 자신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거를 떠올려갖고 이렇게 이제 문제를 맞춰온 친구들도 있었고요. 네, 물론 이제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이제 틀린 친구 사례를 갖고 오긴 했는데, 그만큼 학생들이 좀 어려워했던 문제지만 저와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은 이 부분까지도 꼼꼼하게 공부를 했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다음은요, 비문학 부분에 대한 적중 사례인데요.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부분도 이제 갈래적인 특징에 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원래 이제 덕원중학교가 이 비문학 부분이 굉장히 어렵게 출제되는 걸로 유명한 학교인데, 올해는 비문학 영역이 상대적으로 좀 평이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이제 기초부터 차근차근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설명문의 특징이라든지 논설문의 특징에 관한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는데, 네, 이와 관련해서도 그 전날 직전 자료에서 설명문과 논설문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었기 때문에 네, 이 점수 배점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오답률이 굉장히 적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다 이렇게까지 해서 네, 적중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덕원중학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부터 이제 응용 문제까지 꼼꼼하게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제 내년도에 있을 3학년을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이제 덕원중학교는 이제 올해 기준으로 보았을 때 3학년 때에는 교과서 범위보다는 교과 외적인 부분의 대비가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시험 범위는 한 단원 정도밖에 안 나왔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선생님이 이제 추가로 주는 여러 가지 문학작품 그리고 고등학교 모의고사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출제되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면으로 좀 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렇게 공부하기 앞서서 그래도 시험에서 범위가 적더라도 각각의 단원별로 학습 목표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교과서의 모든 작품들은 이제 겨울방학 때 미리 공부를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외부 지문 출제되는 경향을 보면은 비슷한 소재 또는 같은 작가 또는 이제 같은 시대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요와 관련된 내용들도 미리 꼼꼼하게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꾸준하게 갈래별 특징을 파악을 해서 전에 배웠던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2학기 기말고사에 나왔던 설명문의 특징도 이제 3학년 때에는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공부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전학년 때 이제 내용들을 꾸준하게 복습을 해서 대비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비문학 문제풀이는 제가 정말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비문학이 아니고 모의고사에 나오는 비문학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번 겨울방학 때 다른 과목보다도 비문학 모의고사는 꼭 미리 풀어보는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대비를 통해서 이제 친구들이 열심히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가 이제 1년 동안 대비를 하면서 친구들이 정말 많이 이제 얘기를 했던 게 우리 학교는 너무 범위가 많아서 힘들어요. 또는 학교가 좀 진도가 이상해요 라는 말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들한테 꼭 알아둬야 되는 게 지금 당장은 범위가 너무 많아서 힘들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에는 학교 선생님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더 많은 국어 개념을 배웠을 때 친구들이 조금 더 이제 안정적으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분명히 출제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배우는 내용들이 당장의 이제 고통으로 이제 별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이제 친구들한테 꼭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으로 조금 더 긍정적인 마음으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덕원중학교 2학년 적중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안녕.